그 반기문의 박연차 돈 수수설. 아,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거가 이제 뭐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이제 골치가 아플 텐데 수사가 다시 시작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예.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나서 캐비넷에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예. 변호사. 그 양반은 꼭 김영곤 씨를 많이 닮았어요. 볼 때마다 놀라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간에서 잊혀지는 거를 잘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른바 관종. 관종. 네, 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좀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있다가 이제 나간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면 검찰에 있을 때 주요 보직에 있으면 이제 기자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네. 늘 전화해가지고 뭐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식사 자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을 나가고 나면 싹 끊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옛날에 그 기억을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예. 자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언급을 한 걸 보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나는 모른다.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모른다면은 한 70%는 긍정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예. 국격에 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MB 정권에서도 좋지 않잖아요. 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목표가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은 되고 반기문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수사의 원칙상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원칙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수사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오면 모든 이슈가 이제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노무현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을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뭐 뜻하지 않게 반기문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막 하면 이거는 성과도 못 보고 뭔가 전혀 다른 변수 때문에 오히려 국격을 해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당한 정치적 고려죠. 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반기문이 이제는 뭐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오늘까지 아닙니까? 12월 31일? 오늘까지예요. 예. 그러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건데 본인이 대선에 나서겠다 한다면은 이거 검증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검증해야 될 거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요걸 가지고도 이견들이 좀 있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따지면 따질수록 이게 계속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슈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거니까 최대한 뭉치고 지나가려고 할 텐데 예. 본인이 이제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런 검증에서 피해갈 수 없으니까 예. 뭐 어떻게든 하여튼 나올 거예요. 관련된 진술들도 막 나올 것이고. 아니 국민들이 공소시효 이런 거 따져요? 국민들 정서에는 공소시효 이런 게 없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 나선다고 한다면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에 대한 거는 자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시스템이 빡빡해서 이건 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뭉갤 수는 없어라고 모두가 믿었었는데 그걸 아주 시원하게 날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각하겠어. 택도 하는 사람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리더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조직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손해는 국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예. 뭐 반드시 검증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느냐, 대선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간만 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슬쩍 아직 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한단 말은 없었잖아요. 발을 빼게 된다 그러면 뭐 굳이 그것까지 검증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발을 뺀다고 봅니다. 발을 뺀다 보세요. 예. 네. 칼을 뽑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칼은 뽑되 뭐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렇게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뒤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내기합시다. 그러니까. 장어 구이로.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야 냅시다. 되겠다. 예. 네. 아니 지금 보도를 보니까 계좌 추적을 하면은 나온다. 네. 박연차가 반기문한테 입금을 한 게 나온다. 그때 이제 박연차 씨가 어떤 식으로 입금을 하냐면요.
현금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일종의 돈 세탁 비슷하게 한치기 비슷하게 뉴욕에서 유명한 한식당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주인한테 누가 가니까 얼마 주세요. 라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제 정산을 받는 식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가본 그 형이 줬던 거 아니야. 뭐 거기서 이제 받았다가 뭐 이제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슈킹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 배달 사고. 배달 사고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진술이 맞지 않고 예.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무죄가 나오신 분들도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진술이 뭐 100%다 장부를 써놓고 막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연차 이분이 통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인심은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발렌타인 30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예. 경주에 있는 뭐 저 골프장 뭐 이런 것도 다 시골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막 좀 흥이 겨우면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술 드리기도 하고 막 여기서 뭐 하여튼 주변에서는 배포가 되게 큰 사람이어서 전에 한번 제가 발렌타인을 네. 몇 년 된 건가? 슬쩍 한 잔 받았어요. 음. 그냥 입술에 닿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더만. 뻑가더라고. 네. 근데 하여튼 뭐 연도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귀한 술인데 그거를 막 이제 사람들한테 호탕하게 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최측근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가 그러니까 뭐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뭐 대충 인간 됨됨이는 볼 수 있잖아요. 예. 비서로 있는 분이 있어요. 여비서. 예.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박연차 씨 수족같이 그 비서의 다이어리가 털리는 바람에 사실은 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고 하기도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이번은 뭐 노출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예. 여러 기자들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와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훌륭한 분이거나 아니면 박연차가 관리를 잘했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인간적으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연차가 박연차가 비서한테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잘했겠구나. 인간적으로 잘못하면 운전기사부터 다 폭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뭐 MB라든지 예. 뭐 주변에 분들 많은데 예. 이 양반은 나름대로 그래도 의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진짜 노무현 측근들 중에서 돈 받은 사람들은 이런 박연차한테 인간적으로 사람이 이제 동화가 돼서 이 돈을 받아도 뭐 큰 적이 없겠거니 뭐 어떤 대가성 이런 거보다도 선의로 준 거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선의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없지. 그런 게 어딨어.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렇지. 네. 다 적어놨다는 건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행여라도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험용으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저 사람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어서 이 정도 술값, 뭐 이 정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야, 돈이 만약에 우리가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써?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예. 뭐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예. 근데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술값은 커피값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돈의 규모가 많아서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꽤 많은데, 예. 그건 자기들 생각했고요. 주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일수록 그 10원 한 장, 100원짜리 한 장에 굉장히 아껴 쓰고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B 봐요. 그 보신탕집 가가지고 거기서도 반띵을 하려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MB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기 쉬운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뭐 박연차 씨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고 했던 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거를 받은 거 자체를 문제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상 수사가 그때 반기문이 진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상.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되면 반드시 관련된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기문은 뒤밀고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네. 그만큼 권력력이 세다고 봐요. 그것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는 뭉치면 된다. 뭉개면 된다. 뭐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반은 시인한 거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냥 밀고 가면은
뭐 진짜 당시 수사 주체들이 아니 당신은 거짓말하냐고 이럴 또 한국 사회 그 시스템은 또 아니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소권 없으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서 이걸 다시 들쳐가지고 그걸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박연차 씨가 뇌물 공여죄를 또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박연차 씨가 아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사람들한테도 동요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뭐 이거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서 검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네. 이런 보도가 있다. 계좌 추적하면은 뭐 찍혀 있다라고 하는데 수사해달라. 또 수사 안 합니까? 안 할 수 없죠. 검찰은 고발이 들어가고 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핫한 후보가 돼가지고 네.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꼭 해야 되는 아주 키 상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의 게 안 된다. 그러면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서초동에서 얘기하기에는 미러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묵혀둡니다. 그냥. 네. 차일피일 미루면서 쭉 줬다가 나중에 별 관심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스르륵 끝내는 이런 초식을 쓸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반기문이 지지율이 막 급등해가지고 굉장히 막 세게 붙고 근데 이제 야권 후보도 만만치 않게 둘이 막 붙고 막 이런다. 그럼 이제 거기서 간을 보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뭐 이런 족 같은 검찰이 다 있습니까? 아 이럴 거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들이 멋대로 판단을 해. 위법 사실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검찰은 과거의 것만 정리하면 된다. 근데 검찰이 미래의 것을 고민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있었던 일들을 잘 찾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데 검찰이 다루는 사안 자체가 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내가 전체적인 이런 미래, 나라의 앞날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들을 내 결정 하나가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려고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지양해야죠. 예. 검찰의 역할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하여간 뭐 결국 이렇게 수사가 되려면 일테면은 문재인 캠프 쪽에서 안 되겠다. 이 반기문 이거 수사해야 되겠다라면서 거국적으로 뭐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우고 문재인 대표가 직접 뭐 고소인이 돼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사건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검찰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뭐 김용민 같은 조도 아닌 인간이 뭐 고발장을 냈다. 이러면 뭐 미동도 안 할 어버이연합이 또 고소하겠지. 김용민을. 알겠습니다. 아이 박연차 이거는 한번 좀 계속 농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뭐 뇌물 공여 내지는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이제 만약에 걸거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치면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려면 예. 사실 여부는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술이나 뭐 이런 기록들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이 그걸 모르지 않고 그게 거론이 돼가지고 뭔가 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네. 받았다면. 뭐 하여튼 지금 눈치면은 뭐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끝까지 박연차한테 돈 받았느냐라고 따질 것이고 그때마다 그냥 대충 뭐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재밌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반기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약에 나와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형국이 되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죠. 누가 지지하지? 뭐 이제 반기문이 새누리당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새로 만들어지는 진영에 만약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재편이 되고 국민의당도 뭔가 나름의 이제 변경이 좀 있고 해가지고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규합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친노를 원치 않거나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마뜩찮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럼 정말 그거는 샤이 반기문이 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되기는 할 텐데 여기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왜냐면 지금 여당 자체가 짜게져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또 나경원 언니가 한번 해주고 계시잖아요.
삐지셔가지고. 제가 지금 벙커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딱 모았는데 온갖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저기 총선에서 뭐 여당이 심판받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한 4가지에서 5가지가 그냥 박근혜 탄핵으로 다 수렴이 돼. 그러니까 뭐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는 세력 심판하게 해달라. 백남기 농민이 뭐 회복되지는 못했지만은 백남기 농민의 이런 문제인식, 서울에 와서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렴이 된 거야. 박근혜 탄핵으로. 그러니까 야, 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답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만. 그냥 정말 건불 10년이란 말이 그냥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9년 만에 이렇게 이 보수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저는 그 반기문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제 2017년에 결판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